도전 카테고리 네. 미국 자전거 횡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또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요즘에 동단지님의 채널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영상들이 자전거 횡단에 대한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네, 열심히 영상을 올려주고 계신데 보면서 생각이 들었죠. 왜 미국이었을까? 왜 미국 자전거 횡단이었을까? 그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이국적으로 느껴졌어요. 미국이라는 곳을 뭐 어릴 때 다녀온 경험은 있지만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은 있다. 거기에 제 네. 진짜 직계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먼 나라처럼 느껴지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죠? 어릴 때 잠깐 다녔어요. 아. 한 달 정도. 그래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런 도전을 한다면 어떨까? 과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도 재작년에 미국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와, 확실히 너무 좋았어요. 시야가 좀 확장되는 느낌?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샌프란 샌프란. 너무 좋죠. 샌프란에 있을 때 좋았죠. 아, 그쵸. 근데 거의 첫날 막 이럴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첫날이었어요. 샌프란 안 가긴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있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확실히 사람들이 여유롭고 젠틀하고 맞아요. 날씨도 좋고. 되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이 또 이제 호의적인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단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동단지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보니까 네. 저 오늘 아침에 동단지 영상 또 봤거든요. 아, 또 울었어요 저. 아 정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캠핑장에서 동현님 이렇게 안아주면서 막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맞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깐 멈추고 약간 이렇게 울었다니까요.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감정이 됐어요. 전 그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그런 호의를 받으니까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감사했겠지만 그때는 진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니까 뭔가 감정이입되고 그런 호의를 받으면 내가 남을 도와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뭐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6,000km 중에서 3,000km는 울면서 탔어요. 힘들어서 울고 감동받아서 울고. 그럼 오는 영상들이 또 꿀잼이었어요. 네. 부끄럽지만 일부러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니까요. 네. 아, 근데 너무 또 대단하신 게 그런 감동의 장면들, 힘든 장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튜브 각을 잡으셨더라고요. 저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일단 이 영상이 처음에 전 막 찍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우는 모습 뭘 찍어 이랬는데 안 돼요. 남는 게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펑펑 우시면 돼요. 일단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막 이제 멀리서 포옹하고 이런 거는 일단 뭐 카메라를 내려놓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건가요? 네, 안 해주면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되니까 다시 안아줘 하면서 다시 아, 진짜? 저 믿는다고 이런 거. 이게 그 편집된 건 일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뭐 항상 거의 24시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딱 넣어놓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나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거? 매번 여쭤보죠. 혹시 찍어도 되냐? 요새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항상 여쭤봤어요. 그런 거 같아요. Can I take a video?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가끔 유튜브 보면 여행 유튜버들 막 이렇게 들이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들어서 맞아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역시 매너 짱.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 하나가 감사함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들로 그걸 느끼게 되신 건지 좀 다시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의식주가 사라졌어요. 미국으로 떠나면서 뭐 집은 당연히 없었고 먹는 것도 제가 돈이 있어도 카드가 있어도 그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가 옷가방을 잃어버리면서 옷도 없어지는 그 의식주가 없어진 상태. 가장 큰 가방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누리고 있던 그 의식주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감사함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당연하던 것들이 여행을 하면서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감사하게 된 거네요. 맞아요. 사소한 것까지.
사실 전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럼 일어나세요. 스쿼트라도 할까요?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00일 남으셨다고 스쿼트 하면서 인터뷰하세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아, 너무 웃기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이 도전을 끝내야 되니까 하루에 막 12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니까 아, 내가 한국 가면 이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앉아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스쿼트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네. 이따가 또 푸사하고 가서 스쿼트 하실 거잖아요. 아, 해야죠. 그쵸.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거의 밥 먹는 거랑 같아요, 저희. 오, 네. 멋있는 말이네요. 나도 써먹어야겠다.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지만 네. 반대로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험한 세상일 경우도 있는데 불쾌했던 경험들이나 좀 무서웠던 경험은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거짓말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38일 동안 미국을 건너면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펜실베니아의 산맥을 넘을 때였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어떤 남성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숲에 거미 있는데 거미 보러 들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서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막 어필인데도 그냥 달렸어요. 엄청 빠르게. 거미를. 네, 흥분요. 그래서 딱 뒤에 약이 취한 것 같았어요. 딱 뒤로 돌아봤는데 그 막 차도를 가로질러가지고 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배고파서 원래 바로 멈춰서 햄버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 남성분 때문에 한 10km 정도 더 왔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근데 그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거미를 너무 사랑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쟤 좀 거미 좋아하게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 좋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맞아요. 제가 그런 경험 말고는 생각보다 안전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걸 느끼고 나서 아,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미국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미국은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막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전에 좀 경계를 했다면 먼저 가서 이제 말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험들만 있었습니다. 저 동딴지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제가 호주로 워홀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진짜 하나같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네. 호주는 좀 성매매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마리화나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주 너무 위험하다. 뭐 그리고 그때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호주 간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았을 때 저는 동딴지님이랑 완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그 틀을 깨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호주 워홀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일상 브이로그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곳이고 네. 물론 뭐 위험한 환경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산다는 거는 어쨌든 살만한 환경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들을 전 보여주고 싶었고 그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서 오연호 강사님의 문구인데 좋아요. 성공의 가장 큰 적은 해보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라는 게 있어요. 너무 공감. 전 그분의 말을 듣고서 이제 뭔가 도전을 할 때 무조건 경험자를 만나요. 경험자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꿀팁인 게 저도 너무 공감하고 그러니까 물론 제 주변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언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알 수 없죠. 그냥 머릿속으로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사실 걱정으로 그칠 때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경험한 사람이 라고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걱정거리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나 할 거야 했는데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할 때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해요.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현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막 마라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MDS 안 해봤지만 오케이.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 경험 그 조언이고요. 네. 영롱님도 너무 신선했던 게 그 사막 마라톤을
제가 나간 분을 처음 뵌 게 영롱님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제가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이 좀 촉박할까요?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충분하고요. 근데 충분하죠. 너무 이게 신선한 거예요. 네. 물론 100일이라는 게 정말 촉박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그렇죠. 그렇고 네. 어쨌든 도전을 그냥 해보라는 말에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질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강연을 하면은 도전의 3가지 공식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이거 마무리로 갈까요? 네, 마무리로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도전의 3가지 공식. 네. 이거는 마지막 질문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모든 도전들이 이 3가지 공식에 적용이 돼요. 3가지 공식? 네. 한번 맞춰봐야겠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자전거 횡단 도전 관련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동현님이 스몰 토크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말을 잘 걸고 아, 진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동현님이 그만큼 또 호의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아, 맞아요. 시나리오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좋으신 편 같은데 네. 스몰 토크를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그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해서 좀 친해질 수 있는지 본인만의 팁. 이게 사람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보통은 이제 겁먹고서 말 걸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혹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겁을 먹는 것 같은데 사실 말을 걸어보면 뭐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느 특정 부분은.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을 걸면 제가 걸었던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네, 말을 걸면 된다. 맞아요.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도. 음. 그리고 한번 부딪혀 보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이 스몰 토크를 거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처음에 좀 멍했던 게 전 이걸 뭔가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게 좀 어렵거나 좀 일같이 느껴지신다면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니까 일단 부딪혀보세요. 일단 부딪혀보는 걸로.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부딪혀보고 싶긴 한데 어떤 말로 걸어야 될까. 아, 또 막 그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외국 여행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말을 걸 때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본인만의 레퍼토리가 있을까요? 아, 저는 처음부터 제 의도를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히치하이킹이 필요한 상황이어도 항상 웃으면서 뭐 밥을 먹었냐고 하거나 날씨 오늘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걸고 일단 친근하게 나 뭐 미국 여행 하는 중이다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니까 좀 친근한 이미지로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었냐? 날씨 어떠냐? 이렇게. 너무 꿀팁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몰톡 문화가 없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다 식사하셨어요? 하면은 이럴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외국 여행 가면은 해외 여행에 가면은 그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스몰 토크라는 문화가 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쵸. 어색할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해외 경험을 많이 키우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능력이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쵸. 맞아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낯을 안 가렸어요? 친화력은 좋긴 했는데 네. 굳이 말을 걸진 않았거든요. 요새는 굳이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쵸. 걸어야 되니까. 네. 내가 사니까. 미국에선 특히 그랬죠. 그쵸. 네. 그러니까 동현님도 원래 본인이 가진 재능도 있었지만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디벨롭하신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게 됐고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그냥 겁먹지 마시고 부딪혀 보라는 동현님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잘하시네요. 괜찮아요? 이게 마음 막 던져도 착 모아서 착.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다시 돌아간다면 네. 약간 예상은 돼요. 어떤 답변일지. 그럼 그 답변을 안 하고 다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둘 다 해주세요. 저만 알기 때문에 너무하네. 자, 미국 자전거 횡단을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준비하거나 알아보고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자전거 댓글에도 보면은 많이 혼나셨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해명타임 갖겠습니다. 동단지 구독자 여러분 계시다면 이게 아예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또 이론과 실습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당황한 상태에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그랬습니다. 공부를 했지만 그 실전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실전 경험을 좀 더 키우고 가실 건가요? 네. 그랬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후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갔고 카메라 같은 거 이제 막 영상 같은 거 찍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갔기 때문에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안 갈 거예요. 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내년에도 가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오토바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자전거로 왔던 길들을 오토바이로 가면서 아, 나 이때 고생했었지, 죽을 뻔했었지 이런 걸 느껴보고 싶긴 해요. 멋있다. 좋습니다. 뒤에 따라오셔야죠. 그러니까 저 자전거로. 동현님 저 펑크 났어요. 원래 그땐 다 힘들어요.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요. 원래 혼자예요. 강하게 키우실 저 거예요? 혼자 갔잖아요. 오케이. 찐파워님 앞에 제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드밴티지 거죠. 저 멀리 갈 것 같은데.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제가 가서 어디 먹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또 막 먹방 찍고 있고.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데려가 주세요. 정말요? 네. 좋습니다. 달리기를 일단 같이 하시죠. 좋아요. 달리기는. 네. 느리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뭐라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 자전거 횡단에 대한 질문은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네.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상 중에 이름을 잘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쵸?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이름을 잘 외우는 팁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저희 멘토 중에 한 분이 유재성님이세요. 저도. 근데 유재성님은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본 받고 싶어서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세상이 좁아졌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외워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특별한 위치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꿀팁이라는 게 있다면 전 그냥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랑 그 사람의 이름을 카톡으로 다 작성을 해요. 이게 2번 물어보면 또 민망하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영어 수업 듣다 만났다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고 혹시 다음에 그 분을 볼 일 있으면 좀 확인을 하고 검색으로 영어 이렇게 쳐가지고. 네. 그렇게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비슷한데 네. 저도 사실 이름을 진짜 많이 못 외워요. 네. 그리고 약간 안면 인식을 잘 못해서 네. 분명히 봤던 사람인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사실은 이름을 외운다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같잖아요. 맞죠.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요즘에 메모장에 적어놔요. 네, 좀 적어놓고 말씀하신 대로 맥락을 좀 같이 적어가지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새해는 한번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이 되봅시다. 저희 둘 다. 그럽시다. 네. 나중에 제 이름 까먹으실 건가요? 다음에 보면 저 처음인 것처럼 인사하실 것 같아요. 저 얼굴 기억 안 나요. 뭐야? 이러고 지나갈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름을 잘 기억해 봅시다. 좋습니다. 제 이름이 뭐였죠? 파워였나요? 실명. 진영님이시죠. 오.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 살았다. 방금 보길 잘했네요. 살짝 이렇게 보고. 동환님?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자전거 횡단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2023년을 본인이 표현하기를 완벽했다 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여자친구와의 이별. 아 작년에 이별하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정말 많이 배운 연애였어서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나셨었어요? 2년 반 동안 만났어요. 오래 만나셨네요. 네. 어.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했죠. 성향이 좀 달랐나요? 성향은 완전 같았어요. 아 그래요? 막 책 많이 읽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했는데 이런 도전들로 좀 좋아하시는 편이었나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못 만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엇갈리게 됐어요. 맞아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좀 멀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좀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많이 배워서. 제가 눈물 좀. 아니 근데 좀 부러워요. 왜냐면 네. 저는 그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만났지만, 그러니까 저도 엄청 도전적인 성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만나셨던 분들은 좀 성향이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거나 네. 그래서 맞춰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맞죠. 네. 비슷한 성향을 만나셨던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저를 많이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저보다 누나셨는데 그냥 많이 맞춰줘서 오래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드디어 약 6,000km를 달려서 여기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을 할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 타임스퀘어에 와 있네요. 그래서 이번 도전을 통해서 딱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창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잖아요. 그 도전들도 결국엔 끝은 온다는 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제가 이 타임스퀘어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끝이 온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